카가와 함께하는 심리영톡입니다. 네, 저희는 현재 모카 라디오에서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영톡 카가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3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저희 지금 멤버들을 자기소개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카가톡을 진행하는 심리 유형 분석가 카가입니다. 네, 저는 흰입니다. 네, 기파랑입니다. 유홈입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신 세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1부와 2부 때 다뤄봤던 내용, 그 우리들의 성격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측면이 정보를 우리 뇌로 인식하는 기준에서 감각과 직관이라는 방식으로 성격이 다르다, 첫 번째. 그리고 사고와 그리고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성격은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네. 뭐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더 많이 정리가 되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파랑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네,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많이 느끼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뭐랄까, 하지만 뭐랄까, 제가 용님한테 자주 듣는 소리가 있는데요. 네, 네. 뭐 막 눈을 떠도 감은 자 같다고. 하시더라고. 눈을 떠도 감은자 같다. 네, 그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 좀 뜨고 다니라고 저보고 맨날 그러시는데. 그 용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꾸 제가 보는 걸 같이 못 보세요. 그러니까 저 방금 지나가는 사람 뭐다, 어떤 거 입고 있다, 어떤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이러면서 그 너머의 것, 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대체 이때. 그쵸? 아니 원래 이제 뭐죠? 공수래 공수고 뭐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뭐 빈손으로 뭐 가는 뭐 그런 뭐 그런 게 세상 아닌가 뭐 생각은 했는데요.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하긴 눈을 떠도 감은자라는 게 공감이 되는 게 저 기파랑님 옷에 적혀있는 팔이 저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건데 그거 누구나요? 그쵸. 네, 예, 딱 예. 저도 보자마자 봤어요 아까. 바로 보여요. 글씨 작잖아요. 근데 본인만 못 본 거야, 본인 옷인데. 네, 저 봐도 눈을 떠도 감은자 같다. 카가님 왜 공감이 아닌 됩니다. 척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네. 배지 하나 다신 거 보고 이게 뭐 관련된 활동의 상징인가요? 했더니 제 옷에 배지가 있었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뭐 기파랑님과 사실 비슷한 직관형이긴 한데요. 네. 감각적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나아요. 이 부분도 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몇 가지 사실 뭐 네. 지난번에도 뭐 예전에도 이제 그 뭐죠? 외양내양 이런 거 오해를 다뤘던 것처럼 네. 뭐 감각직관, 뭐 사고 감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오해가 있기는 한데 네네. 뭐 일례로 뭐 제가 들은 거는 뭐 들은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 약간 네. 감각형은 길을 잘 찾고 뭐 직관형은 길을 뭐 못 찾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에 대한 또 오해들을 지금 알려주신 분들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신 건데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이 감각과 직관, 사고, 감정 이 부분은 좀 더 인간의 깊은 심리적 그 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 가치관하고 많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그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파른께서 한번 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네. 주변에서 엉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을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 ENFP가 나왔는데요. 저는 제 결과에 만족하고 그동안 멋진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저한테 유별나다, 엉뚱하다, 앞으로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서 함께 무언가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4차원이란 얘기까지 듣곤 하는데요. 남들과 달리 넌 특별하다라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삶에 지장이 될까 하는 고민도 들더라고요. 저 괜찮을까요? 네네. 용님께서는 이 남들과 달리 넌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특별하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거는 저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사회에 약간 부적응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들려가지고. 사회 부정할 거. 뭐 제가 저번에 골랐던 그 독특함이라는 카드가 왜 저는 자꾸 생각이 날까요? 그
그러네요. 잠깐만. 그러면 욤님한테 네. 아까 기파랑님이 고르셨던 저희 1부 때 골랐던 카드가 독특함이었잖아요. 네. 그 기파랑님한테 되게 독특한데요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욤님한테 누가 네. 욤님 되게 독특하시네요라고 말하면 욤님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왜? 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잘못 오. 내가 이상하게 튀었나? 이런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튀기 싫으세요? 그런 식으로 튀고 싶지 않아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막 남들은 다 검정색 옷을 입은 장례식에 혼자 흰색 옷을 입고 간 그런 민망함으로 좀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박진영 씨의 비닐옷 같은 그런 튀는 건 싫다. 네, 그런 거는 좀 싫고 뭐 예를 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다 이런 튀는 거는 좋죠. 아, 상을 받는다 뭐 이런 음. 좀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막 사실은 주변에서도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마이 웨이. 막 약간 자기만의 길을 가고 뭔가 약간 되게 독특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엉뚱한데 또 기발해 보이고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이런 또 분들을 또 많이 배웠었는데 이 이야기를 주신 분이 좀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많이 튀어서 뭔가 그런 튀는 부분들을 좀 엉뚱하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 창의성이랑 카드도 골랐네. 창의성. 왜 자꾸 읽으면서 그래서 왠지 제가 뜨끔하는 그 마음을 왜 제가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이 이야기를 주신 분은 직관형 같아요. 네. 직관형이신데 하필이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현실적인 감각형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야, 너 되게 뛰어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야, 너 되게 엉뚱하다. 야, 너 어떻게 외계인이야? 뭐 이런 반응들을 이게 받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욤님 기준에서 엉뚱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욤님 기준에서 엉뚱한 거요? 뭐 엉뚱하다라는 말도 네. 약간 감각형 입장에서 바라본 건데 직관형이 직관형으로 봤을 때 맞아. 엉뚱하다라는 말을 할지가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서요. 직관형끼리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지 않나요? 별로 엉뚱하지 않은 약간 절차나 맥락을 건너뛰었을 때 엉뚱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차와 무맥락이요. 맥락으로. 근데 하긴 저도 저희 멤버들이 같이 녹음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뭐 기파랑님이나 흰님이 하는 이야기가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근데 또 모르죠. 또 여기 유일한 그 현실적인 감각형은 욤님 한 분이시고 네. 저희 다 사실은 약간 다 외계인이나 약간 그쵸 4차원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변을 보면은 직관형 분들보다 감각형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 예전에 이 MBTI 표준화 연구를 했을 때 그 감각과 직관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가 되었었는데 이 놀랍게도 한번 어느 쪽이 많을까요? 감각형과 직관형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비율 감각형. 감각형 감각형. 네, 저도 감각형 같아요. 그럼 대략 몇 대 몇 정도일까요 비율이? 7대 3. 7대 3? 미안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형님 지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략 그 7대 3에서 8대 2 사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감각형이 8이나 7 정도 되는 거예요. 직관형은 2나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직관형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분포상 직관형이 적으니까 주변에 나의 이런 어떤 이 육감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뭐 되게 좋게 보고 이해해주기보다도 뭔가가 되게 특이하다. 우리랑 다르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인구 분포에서도. 예. 그런 점에서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살면서 제 주변 뭐 제가 겪어왔던 학교나 이런 직장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감각형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제 주변에도 사실은 감각형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직관형 분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이 어떤 감정적인 관계적인 외로움이 아니에요. 네.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방향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지 못하고 홀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이 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독감을 우리나라에 계신 직관형분들도 예.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걸 듣고 있는 직관형 분들이 있으면 카카오톡에 놀러 오세요. 직관형 많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금 모카 라디오에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러 오신 저분들 다 직관형인 것 같은데요. 한 분 제외하고. 네, 해서 이런 비율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감각형이 더 많다. 그러니 절대 이 그 질문을 주신 분, 당신이 엉뚱하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난 직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좀 앞으로의 삶을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욤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I 검사를 처음 접하고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얼마 전 회사 워크숍 때 직원들과 함께 검사를 받고 내용에 대한 전문 해석을 받았는데요. 저는 ISTJ가 나왔습니다. 결과 해석을 읽어보면 제 평소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라곤 하는데 검사 결과가 직관형으로 나온 동료들이 제 결과를 읽어보고 그래 맞아 넌 그래서 창의성이 없어 라고 말하더군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순 없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직관형은 창의적인데 감각형은 도무지 창의적일 수 없는 것일까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예. 잠깐만요. 저희 3명 직관형, 예. 욤님 감각형이다. 욤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욤님은 창의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별로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면 기파랑님이나 흰님이 욤님을 보더라도 창의적으로 보이진 않나요? 근데 창의성을 네. 뭐의 기준으로 창의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꼭 창의성이 무슨 뭐 우주 해양 세계라던가 우주 해양 뭐 그런 것만이 창의성은 아니잖아요. 그냥 실생활에 어떤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라거나 네. 뭐의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감각형도 좀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역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네네. 감각형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라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응용법을 발견했다. 사용법을 뭐 음식은 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먹어보면은 맛있네요. 뭐 이런 식이라든가. 혹은 이거 이렇게 사업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것도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니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의 아이디어. 그거 백종원 씨가 많이 잘하거든요. 이런 메뉴 구성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백종원 씨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디어를 네. 막 갑자기 막 뭐 원래 없다가 갑자기 막 떠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늘 네.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내가 여러 장사를 해보면서 몸소 경험하고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데이터다. 그러므로 확실하다. 이렇게 예. 말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예. 요게 약간 좀 감각의 특성일까요? 감각형의 어떠한 이미 예. 있는 것을 잘 응용한 창의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감각형 분들도 네. 창의적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저는 도리어 네, 제가 창의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창의적인 걸 고르기는 했는데 네, 그게 뭔가 뭐 새로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약간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뭐 그런 면은 잘 본다는 거지. 네. 뭔가 기발하다라는 제 스스로가 기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네. 창의적인 그 이면을 자꾸 보는 너머를 보려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약간 욤님하고 저희 기파랑님하고 욤님하고 두 분의 평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분한테 있는 좀 창의성에 대한 그 빛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욤님이 좀 말씀하신 창의성은 현재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앞으로 더 나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파랑님은 되게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도무지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한 번 듣고 말아야 되는 약간. 근데 중요한 거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의미나 이면에 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기파랑님이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이거 뭐죠?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차이 같은. 아,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예, 뭐 자연대 네. 같은 데는 뭐 네. 어떠한 뭐 순수한 자연 현상을 연구하지만 공대는 그걸 어떻게 그 원리를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좀 쳐주지 않나. 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어, 그러면. 그러네요. 흰님이 자연대 출신 아니신가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대는 뭔가를 써먹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 자, 거 이님. 같고요. 예. 자연대 좋아요, 싫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라는 것도 주의를 있구나. 시키시네요. 네. 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창의력은 다 있는데 감각형의 창의력은 굳이 비교하자면 공대 쪽, 응용적 창의력, 직관형의 창의력은 뭔가 순수학문. 순수학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미지의 네. 땅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그런 새로운 그렇죠. 원리를 발견하는 그런 쪽의 창의력. 뭐 아인슈타인이 이제 직관형이신데 네, 그분이 네.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한 거는 되게 창의적인 거지만 네. 그게 현실 생활에서 상대성 이론을 활용하는 건 좀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뿌린 씨를 네. 그 딱 수학해서 걷어가는 쪽은 어쩌면 감각형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감각과 직관에 대한 좀 차이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방금 전 2부 때 정보를 인식하는 감각과 직관 이외에 또 사고와 감정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것도 하나의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세 번째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회의를 할 때면 자꾸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직 심리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제 의도와 다르게 제가 자꾸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표현해 달라고 해서 나름 고쳐야 할 것, 새로 구축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제가 말만 하면 자꾸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성격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용님, 이 질문을 주신 분 네.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저희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 아니죠. 옳은 자기 생각을 그냥 표현한 사람인데. 근데 아마 나쁜 사람이 된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좀 상하게 했나 봐요.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네, 그걸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 뭔가 너무 직설적인 화법으로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금 흰님이 주신 의견보다는 제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 의견을 막 얘기를 했는데 흰님은 그럼 내 의견은 약간 묵살당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어떡하죠? 저 지금까지 흰님한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의 상처를 이미 늦었어요. 네. 받아도 늦었어요. 네, 봤죠. 아, 네,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노코멘탈. 나쁜 사람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카가님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늘 항상 좋은 사람이었죠. 누구한테나. 싫어요.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죠. 사고형인데 불구하고요. 아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옳은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 돼서 숙청당한 케이스가 몇 있어요, 사실. 그쵸. 네. 이 말은 갑자기 왜 나왔어요? 네? 어떤 말이요? 숙청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왔어요? 자, 이런 게 직관형이죠. 갑자기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같네요. 맥락이 너무 같네요. 없이 뜬금없이. 네. 근데 그 약간 그랬던 인물들 실제로 있죠. 약간 정도전 사고형분들이. 씨라든가 예. 역사적. 왜 정도전 씨라고 누구요? 그랬지? 정도전 씨. 저희 예 죄송합니다. 조선을 건국하는데 아주 그 큰 기여를 했던 인물 중에 예, 한 예. 분이신데 우리가 보통은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은 그냥 정도전, 이성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도전 씨라고. 정도전. 아 제가 너무 예의가 바른가 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되게 올바른 말들을 많이 해서 네. 그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게 좀 그렇게 숙청을 당했던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꼭 숙청을 당한다기보다 뭔가 이 회사에서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경향성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네. 사실 저도 예전에 제 기업 다닐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회의를 할 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에 하는 이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금 회의하는 이 분위기의 조화나 이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는가 깨트리는가 요것도 되게 우리나라 제 경험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회의의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아마 큰 실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을 닫고 회의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한 번 크게 깨트리셨나 봐요. 아 예전에 한번 크게 깨트린 다음에 네. 그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사고형으로 발전이 되었죠. 나 부끄럽습니다. 네. 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옳고 그르고 이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의 또 감정을 또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중에는 감정형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 좀 이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또 그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고형은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형은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라는 와우, 네.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I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이 사고형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정하고 감정형은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 생각이 없는 것일까입니다. 저는 사고형의 사람이지만 분명 감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저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오나요? 네. 아 저는 이 카가님은 모르겠고 휘님이 어떤 사고형의 분을 보시고 뭐 악마라고 표현했던 기억은 나요. 아 맞아. 네. 어떤 분은 그 어떤 맞아요. 분입니다. 혹시 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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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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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분은 진짜 찔러도 피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분 되게 따뜻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해체하면은 안에 전자회로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관점이 다르시네요. 지금. 그러면 약간 저와 욤님도 전자회로가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데 따뜻함과 이 감성적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되게 훌륭한 어떤 사고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자자자.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왜 이럴까요? 네. 네, 많이 들뜨셨나 보네요. 네네. 약간 이 부분도 그 오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저 욤님도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직설적이고 팩트를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건 아니다. 약간 좀 껄끄러움도 있지만 결국 두 가지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그래도 좀 옳고 그름 이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있어요. 사고형도 뭔가 감정이 있고요. 감정형 분들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카가님은 휘님 생각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억울한 게 네.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름을 알아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거나 굳이 그걸 말했을 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생각이 없지 않아요. 네네. 결국 감정형이나 사고형은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둘 다 가지고는 있으나 뭐 이제 네. 때에 따라서 뭐 아까 이제 뭐죠 뭐 박진영 씨, 유여 씨처럼 순서가 이제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네요. 먼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하는가. 네. 먼저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가. 그 순서의 차이지. 한쪽에 한 개가 없는 게 아니다. 어떤 쪽은 감정이 없고 어떤 쪽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오해 없이 풀어가려면 저는 좀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딱 결과만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의도를 처음에 내가 이 올바른 말을 왜 너한테 하는지 그 의도를 이야기하고 또 감정형 분들도 약간 그 처음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관계에 대한 고민,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공감을 하는지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그런 오해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해서 좀 저희가 오늘 다룬 이 모든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좁히는 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 3부의 마지막 그 신청곡은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되게 요즘에 그 알라딘 그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하고 매우 큰 인기가 있는데 알라딘 OST 중에서 그 노래 제목이 스피치리스. 네.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리스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희 카카오톡 3부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